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철강산업발전사 강좌를 맡은 배석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한국의 근대 철강산업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주적 근대 산업화가 실패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에 의해 이 땅에 이식되는 철강산업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식민지 조선이 일본 철강산업에 철광석을 제공하는 원료 공급 기지가 되는 과정, 일본 미쓰비시 재벌의 황해도 철광산 탐사와 겸이포 제철소 건설, 이후 1920년대까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에 철강산업을 이식하는 계기는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재벌인 미쓰비시 재벌이 황해도에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917년 미쓰비시 본사가 산하 계열 기업으로 미쓰비시 제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력 제철소로 식민지 조선 황해도에 겸이포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일제가 그들의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식민지 조선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렇게 제철소를 식민지에 건설하는 철강산업 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근대 철강산업 자체도 이 시점에 이제 막 출발한 유아기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서구 철강 기술을 받아들여 국가사업, 그들의 표현으로는 관영사업, 즉 관에서 경영하는 사업으로 철강산업 건설을 막 시작한 것이 첫 번째 강의, 네 번째 시간, 일본 근대 철강산업의 시작에서 말씀드린 야하타 제철소입니다. 건설이 시작된 것이 1897년이고 가동에 들어간 것은 1901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을 을사늑약 때부터로 잡으면 1905년, 강제병합때로 잡으면 1910년이니 일본의 근대 철강산업 시작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역시 서구 근대 철강산업을 이식받아 국가사업으로 육성해 보려는 초창기에 다시 식민지의 철강산업을 이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일제는 식민지로 만든 한반도에서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선 생각한 것은 바로 원료인 철광석의 공급이었습니다. 즉 식민지 조선을 일본 근대 철강산업 육성에 필요한 원료 공급 기지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국 내에서 양질의 철광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양질의 철광석이란 보통 철광석 안에 들어있는 철의 함유량이 최소 50%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연 상태의 광석에 필요한 광물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는 품이라고 하는데 광물 안에 들어있는 필요 성분의 함유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광물의 품위가 50% 미만이면 저품위, 그 이상이면 고품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품위 광물의 경우 바로 원료로 쓸 수 없고 선광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채굴한 광물에서 품위가 높은 것을 선별하여 품위를 향상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저품위 광물의 경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선광장이라는 관련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철강산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인 동시에 철광석, 석탄 등의 대규모 원료를 소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철광석의 품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고품위 철광석이 생산되지 않는 일본은 원료 철광석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고 이제 막 식민지로 만든 조선에서 철강산업의 원료인 철광석을 공급받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미 한말부터 황해도 지역에 양질의 철광석이 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율과 재령, 안악, 황주 등의 철 함유량이 50%를 넘는 양질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곳의 철광석을 채굴하여 그들이 서구 철강업의 기술을 들여와 건설한 야하타 제철소 가동에 필요한 원료로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황해도 은율 재령 등의 지역에 양질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재령 철광산의 철광석은 동국여지 승남에 의하면 고려시대 중기에 재령무쇠라는 이름으로 농기구와 일상용 철기를 주조하는 원광으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율 철광산은 채굴하기 용이한 노천광으로 이미 조선 중기부터 개발된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들 철광산에 대해 이미 한말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사실상 조선의 국권을 빼앗았을 때부터 신속하게 철광산의 독점을 진행합니다. 우선 이토 히로부미를 일대 통감으로 하는 통감부 설치로 사실상 한국에 대한 지배를 시작한 일제는 1906년 서둘러 광업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조선 광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 법적 장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광업법 27조 모든 광산의 처분과 관련해서 일본국 통감의 동의를 거친다는 규정이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우선 재령철광산의 사례를 보면 1907년 통감부 주도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에 일본인 광산개발기사 니시자키가 개발 위임을 받아 철광석 채굴을 시작하였습니다. 채굴된 철광석은 일본 야하타 제철소로 전량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1910년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일본 정부의 소유가 되었고 일본 정부 상공성의 직할광산으로 가동하였습니다. 은율철광산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일본 정부 상공성 광산으로 가동하였고 역시 생산된 철광석은 전부 야하타 제철소로 보내졌습니다. 1910년대 말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철광석 대부분은 일본으로 이출되었습니다. 1910년대 조선은 완벽한 일본 철광산업의 원료 공급 기지로 구축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표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1910년대 말까지 조선에서 생산된 철광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1910년대 초반에 10만 톤 수준으로 생산되던 철광석은 이후 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하여 1910년대 말에는 40만 톤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됩니다. 일본이 황해도 철광석 산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한 결과이고 아울러 1910년대 말 제1차 세계대전 전쟁 특수로 일본 경제가 호경기를 구가하던 상황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생산된 철광석의 약 80% 정도가 일본으로 이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출된 대부분의 철광석은 일본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 육성의 관건으로 보고 있는 야하타 제철소의 원료로 공급되었습니다.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이 일본 철강산업에 대한 원료 공급기지였음과 동시에 그들이 생산하는 철강제의 소비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일제의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반도를 관통하여 대륙을 잇는 종단철도의 구축, 부산항을 비롯한 각종 항만의 건설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일본이 근대화, 산업화, 문명 발전을 가져준다고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각종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철광석에 한정하더라도 채굴된 철광석을 일본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철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개발 수요는 다양한 종류의 철강제를 필요로
합니다. 화면의 표는 1910년대 조선에 수입된 철강제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수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0년대 후반에 철강제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전시특수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표에서 흥미로운 것은 191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이 일본보다는 그 밖의 나라에서 철강제를 수입했었는데 후반기에 가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본 근대 철강업이 유아기에 있을 때는 그 원료 공급 기지가 되었던 식민지 조선은 일본 철강 산업이 제1차 세계대전의 전시특수에 편성하여 유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을 보이자 조선이 그 제품 소비시장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 근대 철강 산업과 조우한 식민지 조선의 초창기 역할은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지배하에 식민지가 그렇듯이 원료 공급 기지이자 제품 소비지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의 전시특수의 호경기를 구가하던 191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근대 철강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비호화에 급격하게 성장한 민간 재벌 미쓰비시가 식민지 조선의 철광석 산지 황해도에 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